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하고 형성해서 유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물론 부부 일방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마루의 박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등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시 쟁점으로는 본인 파탄의 기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재산 분할 대상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해서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부 중 아무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하거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확정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소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혼의 핵심 쟁점 사항을 첨부 취지에 기재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구체적 사항까지 고려해서 함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하고 형성해서 유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물론 부부 일방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이 입증된다면 이와 같은 사정도 재산 분할에 참작이 됩니다. 아울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도 일상가사 채무라든지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자료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재판상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즉 본인 파탄의 경위와 내용,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이나 고통의 정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혼인 중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가, 이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혼인 중이 아니라도 부부는 이혼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흔히 친권이 상대방이 지정된다면 나와 자녀 사이에 혈연 관계조차 단절된다고 오인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친권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실제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공동친권을 하고 있다면 일일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양육권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지됩니다. 이혼은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 및 상속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혼 기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이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이 서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혼을 고민하지 마시고 가정상담소나 부부클리닉 같은 곳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만 그래도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이혼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